안녕하세요. 건강을 전하는 지금 건전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골다공증과 노인성 골절이 사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면서 의료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골다공증과 노인성 골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형외과 신범진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HO에서 세계 골다공증의 날을 지정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골다공증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과 어떻게 관리를 할지, 그리고 흔히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골다공증이란 무엇인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다는 것인데요. 교과서적으로 골다공증의 정의는 골 강도가 감소하여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는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골다공증은 넘어지거나 작은 외상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는 골질환으로 골다공증과 골절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 정형외과에서 주로 보게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골다공증은 퇴행성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고 자연적인 노화의 과정이며 저도 나이가 들면 올 것이라고 설명드리는데요. 사람들이 피부에 좋은 제품도 쓰고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동안이다 이런 말씀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골다공증 또한 하나의 관리하는 노화 현상이지 무슨 어마무시한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겁낼 거 없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병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골다공증도 피부처럼 관리만 잘한다면 동안처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내가 골다공증인가? 라고 느끼는 증상이 있을까요? 아쉽지만 전혀 없습니다. 골절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뼈가 약해 보인다는 느낌을 잘 알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고 골절이 발생한 이후에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의 질환, 사일런트 디지즈라고도 합니다. 작은 충격에도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골절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으시다면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골절이 생긴 후에 검사를 해보고 관리나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겠군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예전보다는 미리 검사를 희망하시고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병에 대한 관심이나 검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골다공증 골절이 잘 생기는 부위가 있을까요? 보통 척추, 그러니까 허리 부근, 그리고 엉덩이 부근, 고관절이라고 하죠. 이곳이 엉덩방아를 찌으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 손으로 짚는 경우가 많아서 손목이 흔히 발생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골다공증성 손목 골절 환자를 하루에 5명 수술한 적도 있고요. 일주일에 10명 이상 수술한 적도 있는데요. 그만큼 노인분들에게 흔하게 발생을 하고 겨울에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겨울철 빙판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네요.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척추골절이 생기면 허리가 굽고 키가 줄어들어 옛날에 꼬부랑 할머니 이렇게 부르던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경우는 적지만 통증이나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골다공증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주된 이유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언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특별히 어떠한 사람들에게 골다공증 검사를 조기에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골밀도 수치가 나오게 되고 WHO에서 정한 진단 기준에 따라서 정상인지, 골감소증인지, 골다공증인지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골밀도 검사는 그냥 기계 위에 누워 계시면 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또한 피검사를 병행하여 현 상태가 어떠한지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어떠한 병이 있어서 골다공증이 2차적으로 발생해서 그 원인되는 병을 치료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 때문에 급격하게 골 소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50세 전후로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시기를 추천해드리며 조기 폐경이나 다른 문제가 있으실 경우 더 빨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여성에 비해서 유병률이 높지는 않지만 남자도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운동, 영양 섭취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저체중인 경우, 흡연, 음주를 계속하는 경우, 그리고 부모님 중에 골다공증이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으셨는 경우 등에서는 관심을 좀 더 가지고 검사를 조기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골다공증으로 그러면 확진이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골다공증이 있다 해서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먹는 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는데 WHO에서 정한 진단 기준에 맞게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서 적절한 치료제를 드리게 됩니다. 매일 약을 먹을 수도 있고요.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고 그런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콩팥이 안 좋거나 그런 지병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진료를 본 후에 상황에 맞게 저희가 적절히 처방을 해드리게 됩니다. 네. 언제까지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혈압약은 한번 드시면 계속 드시는 것처럼 그냥 계속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골밀도 검사는 1년에 한 번 매년 시행을 하시면서 영양 섭취 고르게 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술, 담배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많이 못 돌아다니시고 운동도 잘 못 하시면서 관리가 좀 어려워졌지만 집안에서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생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관리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이나 운동이 있을까요? 네, 저는 비타민 D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약국에 가면 비타민 D 용량이 엄청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중에 보통은 하루 1000IU짜리를 하루에 한 알 챙겨 드시는데요. 칼슘 복합제도 있으니까 칼슘제도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햇볕만 쬐어도 된다고 하는데 햇볕 못 쬐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음식으로는 우유, 치즈, 생선, 멸치, 해조류, 녹황색 야채 등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나 술, 담배 당연히 안 좋고 짠 음식도 뼈에 좋지가 않습니다. 운동은 근력 운동과 균형을 잡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쓰는 부위는 근육도 빠지고 뼈도 약해집니다. 근육량을 늘리면 좋겠지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깅이나 에어로빅, 자전거, 수영 등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나이와 운동 능력, 그리고 본인의 관절 상태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의 상태 이런 것들을 알려면 정형외과 의사랑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살을 빼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 맞나요? 적당한 체중이 있어야 이게 지속적으로 뼈에 하중을 주고 자극을 계속 주기 때문에 뼈를 그게 더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거지 살이 무조건 적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체중이 적게 나가는 여성이 골다공증 위험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이 많이 쪄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살이 찌면은 그것 자체가 또 만병의 근원이 될 겁니다. 너무 무리해서 살을 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시간을 통해서 기본적인 골다공증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결국 골다공증은 조기 진단을 하면 좋고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골절이 발생하고 나면 많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빨리 검사를 해보시고 괜찮으면 괜찮은 대로 마음을 놓으시면 되고요. 문제가 있으시면 문제가 있으신 대로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잘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진료를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100세 시대인데 모두가 다 잘 관리하면서 건강히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